여러분, 이번 여름까지만 해도 너무나 평범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예천에 살던 22살 박모 씨. 그는 이번 여름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면서 집에 나섰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바라본 그의 뒷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25년 7월 17일 출국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았을 그 순간 누가 알았을까요? 3주 뒤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지를.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그냥 하나의 뉴스 기사로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찾으면 찾을수록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청년들이 절망이 만들어낸 비극이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키운 참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었어요. 박 씨가 사라진 거는 출국 일주일 후였습니다. 가족들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 조선족 말투의 남성이 차갑게 말을 했죠. 박 씨가 여기서 사고를 쳤습니다. 5천만 원만 보내주면 풀어주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가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 앞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직감했을 거예요. 가족들은 즉시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협박범과의 연락도 4일 만에 끊겼고 그 뒤로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한 2주가 흘렀습니다. 8월 8일 새벽 2시에 캄보디아 캄포추 보코산 인근의 한 검은색 차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됐는데 뭐였을까요? 바로 박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현지 경찰이 검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 원인, 심장마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온몸에는 진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상처가 가득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장소에 감금됐다가 구조된 한 피해자의 증언이었어요.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박 씨는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팔려간 상태였다는 거죠. 인신매매를 당한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2025년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박 씨는 단순하게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그는 정교하게 짜인 범죄의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동료들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줄 것이다. 이런 달콤한 유혹을 누군가가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모집책들이 그를 유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이 시점 그 모집책을 검거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지금 50개가 넘는 범죄단지가 있습니다. 웬치라고 불리는 이곳들은 중국계 갱단이 운영하는 사실상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감금된 채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에 강제 동원이 되었죠. 여기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실적을 못 채우게 되면은 가혹행위랑 고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전기 충격기로 고통을 가한다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극심한 고문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은 더 끔찍해집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연간 10건에서 20건 사이, 그리고 2024년에는 220건, 그리고 2025년 8월까지는 이미 330건의 납치 신고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2025년도에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는 건수가 330건이래요. 아니 근데 왜 하필 한국인일까요? 청년들의 경제적 절망이 범죄자들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미끼를 깔아두었고
그 미끼에 절박한 청년들이 하나 둘씩 걸려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시점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박 씨가 사망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시신조차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3개월째 공석이라는 사실입니다. 7월 박정욱 전 대사가 떠난 뒤에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현지 정부와 직접 협의해야 할 대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 총력 대응을 지시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일들이 조속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사관은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금됐던 한국인들이 경찰이나 외교부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외교부는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을 했지만 그런데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벌써 수백 명의 한국인이 이 지옥 같은 범죄 단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뒷북 대응만 하고 있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조치를 해서 강한 우려를 좀 표명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의례적 대응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이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이런 위험한 제안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경제적 절망이 얼마나 깊었으면 생판 모르는 나라에서의 고수익 취업이라는 뻔히 수상한 제안도 희망처럼 보였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173개의 제외 공간 중에서 43곳이 대사나 총영사 없이 방치됐다는 이 현실,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다 정쟁이 더 중요했던 것은 또 아닌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뭘 했는지,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진 않는지. 캄보디아 검찰이 중국인 3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뿌리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범죄 단지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랑 공동 부검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밝혀야 할 것은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혹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아닐까요? 박 씨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는 절망감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박 씨의 가족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의 시신이라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 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지옥에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는 사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그리고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박 씨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의 죽음이 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